오늘 우리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독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고성능 자동차, 그리고 기계공학의 정점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독일의 자동차 제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 자동차 산업에 켜준 빨간불은 이제 경고를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독일의 세계적인 부품 기업 ZF의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 인수전에 뛰어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삼성이 또 큰 회사를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쇼핑이나 몸집 불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간 이어져 온 내연기관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지배하던 도로가 이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AI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움직임이 왜 신의 한 수로 불리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글로벌 모빌리티 패권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미래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독일 자동차 시장의 냉혹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독일차는 기계적 완성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엔진의 정교함, 변속기의 부드러움, 차체의 단단함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내연기관의 복잡한 엔진과 변속기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차의 강점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무서운 추격은 독일 자동차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성비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차들이 유럽 안방까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독일의 ZF 역시 이 파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ZF는 그동안 변속기와 쉐시 기술로 세계를 호령하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변속기가 거의 필요 없거나 아주 단순한 구조만 필요로 합니다. ZF의 주력 사업 모델이 근본적인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ZF는 생존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짜배기 사업부인 ADAS, 즉 자율주행 관련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천재적인 타이밍이 빛을 발합니다. 삼성은 이미 2017년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9조 원에 인수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비싸게 샀다, 시너지가 날지 의문이다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책임지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와 오디오, 즉 귀와 입을 담당했다면 이번 ZF ADAS 사업부는 다릅니다. ADAS는 카메라와 레이더로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자동차의 눈과 뇌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가 CF의 ADAS 사업부를 인수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세이트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두뇌 역할을 하는 엑시노스 오토 칩셋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인 센서와 반도체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시장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주행 데이터와 완성차 업체들과의 신뢰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ZF에는 바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ZF의 ADAS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에 탑재되어 검증을 마쳤습니다. 삼성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과 ZF의 오랜 제어 기술 및 데이터가 결합된다면 그야말로 자동차 전장 사업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귀와 입, 눈과 뇌를 모두 가진 거대한 전장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수가 정말로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많이 팔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테슬라가 왜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위를 독주하고 있을까요? 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도로를 누비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주행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는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는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데이터 부족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 데이터가 없으면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ZF의 부품은 특정 브랜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벤츠, BMW, 아우디, 현대차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에 탑재됩니다. 만약 삼성이 ZF ADAS 사업부를 인수하여 자사 플랫폼을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은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타사 차량들을 통해 막대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가 자사 차량으로만 데이터를 모을 때 삼성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는 셈입니다. 이것은 삼성이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 패권은 다가오는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처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갈 때를 기억하시나요? 노키아와 모토롤라 같은 하드웨어 강자들이 몰락하고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OS를 쥔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체나 껍데기를 만드는 제조 능력보다 그 안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와 OS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완성차를 직접 만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대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우리가 다 줄게, 너희는 차체만 만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공급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을 자신의 고객이자 생태계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SDV 시대는 구독 경제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 배터리 관리 시스템,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등을 월 구독료를 받고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차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가 폐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MAAS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ZF 인수를 통해 이 거대한 시장의 지배자가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도권을 삼성에게 뺏길까 두려워 부품 공급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국가대항전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 합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과거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현대차는 세계 3위의 완성차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전장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세계 최강의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 또한 독보적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가치사슬, 즉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조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자국 내의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독일은 소프트웨어와 배터리가 부족하고 일본은 전동화 전환이 늦었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은 올라왔지만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고 미국은 제조 인프라가 약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ZF ADAS 사업부 인수는 그 마지막 퍼즐 조각, 즉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역량을 완성하는 활용 점정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선진국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더 빨리, 더 싸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계의 시대가 저물고 데이터의 시대가 열리는 지금, 출발선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서 우리는 이제 판을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을 때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정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ZF ADAS 인수 추진 역시 5년, 10년 뒤에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바꾼 결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때 누군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에 올라타 멋지게 서핑을 즐깁니다. 기존 내연기관 강자들이 파도 앞에서 주춤거릴 때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파도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끝에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성전자의 과감한 도전이 가져올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